범주적 자기구속, 넓은 그물을 쳐라. 제이콥은 나의 방법에 따라서 당일에 쓰레기를 실은 쓰레기통에 기계를 버렸다. 노트북과 태블릿도 치웠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일주일 뒤에 제이콥은 이렇게 말했다. 좋은 변화가 생겼어요. 나는 속이는 일도 간도 없고 내 사정이 여전히 딱하지만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기분이 별로예요. 이야기를 계속했다. 당신을 어제를 보고 나서 금요일쯤 되니까 죽어버리고 싶더군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알았죠. 지금도 기분이 엉망이에요. 의존 습관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내가 말했다. 당신의 기분이 당신을 파도처럼 덮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 참으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괜찮아질 거예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제이콥은 외설물, 채팅방, 텐스, 기구뿐만 아니라 온갖 성욕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절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TV, 영화, 유튜브, 여자, 배구, 경기 등 자신에게 자극적인 성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지 않았다. 특정한 뉴스 기사도 피했다.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와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데니엘스라는 스트리퍼에 관한 기사들을 걸렀다. 그리고 아침에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기 전에는 반바지를 입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몸을 갖고 오랫동안 놀았죠. 더는 그럴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내 중독자 인격을 즐겁게 할 만한 건 뭐든지 피해야 해요. 범주적인 자기 구성은 도파민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허락하는 하위 유형 그리고 허락하지 않는 하위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는 중독 대상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도 금지하는 방식이다. 마치라는 내 환자는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다. 40살이 될 때까지 도박으로 이런 돈은 $1,000,000에 달했다. 하지만 익명의 도박꾼들이 참여한 일은 그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피해야 하는 대상의 스포츠 도박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TV로 스포츠 경기 보기, 신문에서 스포츠면 읽기, 스포츠 관련 인터넷 사이트 보지 않기, 스포츠 관련 라디오 듣기도 관둬야 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카지노에 연락해서 자신을 입장 불가 명단에 올리도록 했다. 그렇게 중독 대상 정서를 피하는 범주적인 구속 전략을 펼친 끝에 미치는 스포츠 도박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가 있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막아선다는 것은 어딘가 비극적이고 안쓰럽다. 제이콥의 경우에 자신과 남들의 벌거벗은 몸을 감추는 의식적 행동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금지된 성적 집단에 엮이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신체를 숨기는 이런 오랫동안의 많은 문화적인 전통의 일부로 기능하며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쿠란에서는 여성의 정숙을 이렇게 논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여자에게 시선을 밑으로 깔고 은밀한 부위를 보호하며 꾸민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머리 덮개로 가슴을 감싸고 꾸민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단정한 옷차림에 대한 공식 성명을 냈는데 짧은 반바지와 짧은 치마, 복부를 덮지 않은 셔츠, 어깨를 덮지 않거나 앞이나 뒤가 깊이 파인 옷을 입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행동 목록에 무심코 계기가 되는 요소를 넣으면 범죄적인 자기 구속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런 실수는 경험에 바탕을 둔 정신적인 변화 과정을 추적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다. 하지만 범죄 자체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흔한 다이어트 전통은 채식주의, 완전 채식주의, 생채식주의, 글루텐 프리, 황제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케톤제 생성 식사, 구석기 다이어트, 자몽 섭취 시기 등은 범죄적인 자기 구속의 예에 해당한다. 미국인들은 의학적인 이유, 윤리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다양한 이유로 이런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왔다. 하지만 이유가 뭐든 간에 범죄적인 자기 구속 다이어트는 음식이라는 큰 범죄에 대한 접근을 줄이고 음식 소비를 제한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음식의 범죄의 시장 논리가 개입하면서 이 방법은 위험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북미에서 15% 이상의 가정에서 글루텐 프리 제품을 쓴다. 복강질환이란 글루텐을 섭취하면 소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기 면역 질환을 가리키는데 복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글루텐 프리 제품이 도움이 된다. 그런데
글루텐 프리 제품이 고칼로리 저영양소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의 소비가 점점 늘어났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약 3천 종의 글루텐 프리 상품이 새로 출시되었고, 오늘날 제빵은 글루텐 프리 시장에서 최고 수익을 올리는 시장이 되었다. 2020년 글루텐 프리 상품의 가치는 미국 내에서 10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는 한때 케이크, 쿠키, 크래커, 시리얼, 파스타, 피자 같은 고칼로리 가공식품 섭취를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더 이상은 아니다. 글루텐 프리 밀가루로 만든 제품이니 얼마든지 먹어도 돼. 물론 글루텐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빵, 케이크, 쿠키 섭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글루텐 프리에 기대어 덕을 보던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가 변화해온 과정을 보면 섭취량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무력화되는지 알 수가 있다. 이는 우리의 도파민 소비를 둘러싼 또 하나의 도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때 중독 대상으로 금기시되다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품 외에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담배는 전자담배와 진 파우치가 되었고, 헤로인은 옥시콘틴이 되었다. 대마초는 의용 마리화나가 되었다. 이처럼 예전에 쓰던 약물이 우리가 마음 먹고 끊자마자 이건 괜찮아, 난 이제 너한테 좋아 하면서 멋진 포장에 알맞은 가격의 신제품으로 나오고 있다. 참 어렵네. 저는 맥주를 숭배합니다. 아마 취급을 받는 대상을 신격을 하는 이 일을 범죄적인 자기 구속 또 다른 변주다. 저는 맥주를 숭배합니다. 악마 취급을 받는 대상을 신격하는 이런 범죄적인 자기 구속의 또 다른 변주다. 선사시부터 인간들은 향전신성 약물을 성스러운 범죄로 격상해서 종교신화 통과 의뢰서 혹은 의약품으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직자가 하나 주술사 또는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특별한 권한을 얻은 선택된 자들만이 약물을 관리할 수가 있었다. 7천여를 훌쩍 넘기는 기간 동안에 환각제, 매직버섯, 아야와스카, 페요테라고 알려진 환각 발현 물질은 다양한 문화에서 신성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히피 운동을 통과하면서 환각 발현 물질이 기본 전환용 약물로 유명해지고 널리 퍼지자 피해가 커졌다. 결국은 LSD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화되었다. 오늘은 환각 발현 물질을 비롯한 환각제들을 다시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우선 사이비 종교의 맥락에서 환각제로 정신치료를 하려는 경우다. 두 번째, 특별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가 환각 발현 물질을 비롯한 강력한 향정신성 약제, 엑스터시, 사일러사이빈, 케타민을 정신건강치료 목적으로 처방하고 있다. 여러 주에 걸친 상담치료를 가지며 복용량 1에서 3의 환각제를 함께 처방하는 것은 현대판 샤머니즘이 되었다. 바라건대 이러한 약물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정신과 의사들에게 관리자 역할을 맡긴다면 이 화학물질의 신비한 성질들이 일체감 시간 초월 긍정적인 분위기 숭배 등의 오용, 과용, 중독적인 사용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중독 대상을 신성시하는 데 주술사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지금 널리 알려진 스탠퍼드 마시멜로 실험에서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 참가자는 온전히 자기 힘으로 신성한 것 마시멜로를 챙겼다. 스탠퍼드 마시멜로 실험은 1960년대 후반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월트 미셸이 지휘한 1년의 자연보상 연구로 말한다. 이 실험에 참여한 3에서 6세 어린아이들은 즉시 주어진 하나의 작은 보상 그리고 첫 번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 정도 기다리면 주어지는 2개의 작은 보상의 하나를 골라야 했다. 아이들이 고민하는 사이에 연구자는 방을 나갔다가 들어왔다. 마시멜로는 방 안의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에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 방 안에 놀거리는 전혀 없었다.
연구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지연 고성이 발생하는 시점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00명의 어린이 중에서 3분의 1이 15분을 참고 기다려서 두 번째 마시멜로를 꺼냈다. 중요한 결정 요인은 나이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연 능력이 좋았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두 번째 마시멜로를 위해서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SAT 점수와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고 대체로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좋은 청소년이 됐다. 이 실험에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지 않은 세부적인 사실이 있다. 아이들이 15분 동안에 첫 번째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려고 고심하면서 보인 행동이 그것이다. 아이들의 행동은 말 그대로 자기 구속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양손으로 두 눈을 가리거나 쟁반을 못 보게 등을 돌렸으며 책상을 차기 시작하거나 따은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마시멜로를 마치 작은 박쥐 동물인 양 쓰다듬었다. 두 눈을 가리고 뒤돌아서는 행동은 물리적인 자기 구속을 연상시킨다. 따은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동은 기분 전환을 위한 신체적인 고통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다. 그런데 마시멜로를 쓰다듬는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정말 원하는 대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대신에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해서 먹을 수 없거나 적어도 충동적으로 먹을 수 없는 반려동물처럼 취급했다. 제스민은 매일 맥주를 10병까지 마시다가 결국 나를 찾아왔다. 나는 자기 구속 전략으로 집에 있는 모든 술을 없애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권고를 거의 따랐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다. 그녀는 맥주 한 병만 빼고 나머지 술은 모두 버렸는데 그 맥주는 냉장고에 말 그대로 모셔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토템 맥주라고 불렀다. 자신의 의지와 자율성에 대한 표현이자 금주 선택에 대한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맥주 중에 일부는 마시지 않는다는 부담스러운 임무보다 그 한 병의 맥주를 마시지 않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이후 대상을 통제의 상징으로 바꾸는 이런 초인지적인 기술이 제스민을 절제로 인도하는 셈이다. 제이콥이 두 번째로 회복을 시도한 지 반년이 지난 후에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그가 잘 지내고 있음을 알았다. 옷이 잘 어울리고 몸에 딱 맞았다. 옷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피부도 연이 났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런 것처럼 말이다. 이건 정신의학 전공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의 다양한 환자를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터득한 사실이다.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지면 모든 게 일관성이 있고 알맞아진다. 그날 제이콥은 그렇게 알맞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내가 돌아왔어요. 그가 말했다. 여전히 따로 살긴 하지만 내가 시애틀로 아내를 보러 가서 이틀 동안 같이 멋진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낼까 해요. 제가 다 기쁘네요. 제이콥. 난 강박에서 벗어났어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할 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에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것 이상일 겁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함께 미소 지었다. 제이콥이 성적 욕구를 자극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피하기 위해 들인 노력은 중세의 수도세의 완고한 방식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전혀 부자연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강박적인 과용의 늪에서 벗어나 기쁨, 호기심과 함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자연스럽게 다시 소통할 수가 있었다. 이를 통해서 존엄성을 느꼈다. 이마누엘 칸트가 윤리 형이상학에서 적었듯이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법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자기 안에서 도덕적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느낀다. 제이콥에게는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곧 자유로워지는 길이었다.